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화학과학과의 김혁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직접 메탈 연료전지에 있어서 그 전산 모델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선 그 DFC와 그 CFD 해석에 대해서 간단히 드리는 그 직접 메탈 연료전지에 있어서 그 전산 모델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는 결과 및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접 메탈 연료전지는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 반응물의 공급 및 그 생성된 전자의 그 직접 역할을 하는 일반적 그래파이트인데 이와 같은 그 플레이트 사이에 이제 이와 같은 MEA가 존재됩니다. MEA는 이제 사이에 고분자 전해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에는 왼쪽에는 에노드, 오른쪽에는 캐소드가 놓이게 되는데 일단 에노드 경우는 메탄올 솔루션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디퓨전 돼서 총매칭해서 메탄올 50에 반응해서 다음같이 CO2를 발생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생성된 프로톤과 전자는 프로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분자 전해질을 통해서 이제 캐소드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생성된 전자 같은 경우는 외부 로드를 통해서 다시 이제 캐소드로 이동합니다. 캐소드 반응 보면 캐소드 같은 경우 이제 산소 또는 에어를 사용하는데 이때 이제 산소의 이제 리덕션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에서 발생한 그 프로톤과 외부의 그 전자가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물이 형성되는 반응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을 정격적 측면에서 보면 에노드 쪽에서의 메탄올 그 산화 반응에 대해서는 대략 0.04V에 저장되고 캐소드 같은 경우는 1.2V에 저장되고 전체 셀로 보면 그 전에 1.18V 정도로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커런트 증가 시 결국 이제 에노드의 이제 플러스 인구에서 오퍼티젤의 증가가 생기고 그 캐소드 측면에서 보면 그 오퍼티 감소로 인해서 이와 같은 셀 볼테이지가 얻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본 그 연구에서 사용된 CFD 해석 툴은 이제 프론트 버전 6.0 사용했고요. 여기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프론트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캐더라는 픽스를 이용해서 그 실질적으로 유체가 흐르는 볼륨에 대해서 지오메트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또는 이제 개비 내에서 직접적으로 그 지오메트리를 형성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개비 내에서 메쉬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프론트 내에서 바운더리 컨디션 및 머티리얼 프로퍼티라든지 그 이터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제 그래파이트 채널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 개의 채널을 동시에놔서 합쳐진 후에 세 개의 채널 동시에 이렇게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지오메트리를 짠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이고 실제로 그 유한치적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체가 흐르는 볼륨의 경우는 이 그래파이트가 아닌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볼륨이 실제적으로 유체가 흐르는 볼륨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띄어서 이와 같이 메쉬 제너레이션을 하는 볼륨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학적 반응을 해석하기 위해서 본 채널에서 채널 하나를 띈 그런 데서 그 전기학 반응을 해석하고 전체 셀에 대해서 그 유체의 거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도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분자 전해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매칭이 분자고 그 위에는 이제 디퓨전 레이어가 분자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그 에노드 메탄올 그 채널과 캐소드 그 산소 채널이 분자됩니다. 이때 플로우는 카운터 플로우로 해서 향유 형태로, 그러니까 그 메탄올과 산소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에노드 백킹 레이어와 이제 캐소드 백킹 레이어 그리고 총매칭과 그 멤브레인 프로스 메디아를 지정을 해서 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제 대표적인 기준 컨티뉴스 기준, 노벨 콘더베이션에서 다음 프로스 메디아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다운성 메디아에 대한 표시로가 이제 사용됐고 에너지 컨더베이션식이 담가왔고 이제 스피스 컨더베이션식이 담갔습니다. 프론트
프론트 내에서 이제 반응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RMS 레이트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필요한 팩터 같은 경우는 이제 픽 익스포넨셜 팩터와 액티베이션 에너지 팩터가 이제 필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략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탑펜 입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에너드의 그 프론트와 캐소드 쪽에 프론트가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IP라는 값이 이제 메탄올 크로스오버에 대한 그 프론트 감소 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 볼테이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입니다. 이때 이제 본 연구는 그 메탄올의 그 총매칭 내에서 메탄올 농도 공부를 통해서 실은 커런트가 어떻고 볼테이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메탄올 농도는 결국 오퍼티자의 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오퍼티자 변화에 의한 커런트 또는 이제 오퍼티자 변화에 의한 볼테이지의 변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 과정입니다. 일단 스테이트 크로를 지원하고 이제 알선물을 이제 지원하고 모든 그 반응은 그 총매층 또는 이제 멤브레인과 총매층 그 인터페이스에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이제 가정하고 일단 4개의 볼륨을 그러니까 채널과 깁션 내역 그리고 총매층 그리고 멤브레인 4개의 볼륨이 있다고 이제 지원하고 일단 그 총매층에서는 완전히 그 반응이 일어난다는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택트 레슨스가 없다고 가정하고 일단 사용된 전해질을 납변 유일치로 지정하는 납변 유일치의 그 이온 컨덕트가 일정하다고 일단 가정을 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그 머티리얼들의 이제 물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납변 유일치 같은 경우에는 그 테프론과 그 구조 자체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테프론 쪽에서의 그 프로퍼티를 좀 참조를 하고 그다음에 카본 페이퍼는 이제 토레이 공유공의 그 프로퍼티 참조했고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표 내리실민 카본 페이퍼의 그 퍼메빌리티 값은 그 프로스 메디안에 있어서 이제 프론트 내에서 프로스 메디안에 있어서 그 비스코시티 레지스턴스 텀과 이제 일치한다고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캐소딕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는 이제 0.87로 하고 이제 다음 같은 이제 문헌들과 함께 이제 실제로 그 문헌을 참조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얻어냈습니다. 오퍼레이팅 컨디션입니다. 일단 채널은 이제 그 포가 높이가 0.8mm이고 이제 채널의 길이는 30mm로 이제 정하고 셋 템퍼런처는 80도로 하고 각각의 이제 그 아울렛되는 그 압력을 이제 대기압 그러니까 상압해서 이제 작동을 했다고 이제 정하고 이제 그 있는 벨로시티 캐소드에 있는 벨로시티가 이제 0.1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실험에서는 대략 그 캐소드에서 대략 50배 정도의 그 유속을 갖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모델 중에서 그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실제 시스템과는 좀 약간 틀린 상이한 좀 조건을 적당히 일단 사용된 산소는 이제 신선산소하고 이제 메탄올 정도의 유무를 했습니다. 콘센트레이션은 0을 했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일단 그 채널의 그 크로스 섹션에 대해서 그 보는 그림입니다. 일단 메탄올 콘센트레이션을 보면 점점 전국 총매층까지 가는데 메탄올 그 농도 감소하는 거 보시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 전극에서 메탄올, 그러니까 입구에서와 출구에서의 메탄올 그 농도 분포를 보이는데 일단 입구에서보다 출구가 갈수록 점점 메탄올 농도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총매층까지의 농도와 그 멤브레인까지의 농도를 보면 대략 15%에서 20% 정도의 감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피겨팔의 경우 이제 그 입구와 출구에서의 그런 플로우 디렉션에 따른 그 메탄올 콘센트레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단면을 봤을 때 이 윗부분이 메탄올 농도가 높은 부분은 그 채널, 그 플로우가 일어나는 그 채널을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총매층을 말하는 거고 왼쪽과 다시 양쪽에 있는 부분은 그 플로우 채널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디퓨전에 의해서만 일어난 그 농도가 유지되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총매층 내에서의 그 출구 쪽으로 출구 쪽으로 가면서에서 메탄올 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총매층 역시 그 출구 쪽으로 갈수록 메탄올 농도 감소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PQC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 내에서 메탄올 농도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이와 같은 추구적으로 앞서 메탄올 농도가 대략 한 8%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PQC 같은 경우는 캐소드 쪽에서 메탄올 크로스오버에서 캐소드 총매칭으로 이동한 그 메탄올 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 그 가운데 부분이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 캐소드 쪽에서의 그 산소의 플로우 그 포스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낮고 그 디퓨전에 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탄올 농도가 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소의 채널에서 산소의 농도에 대한 그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보였던 메탄올에 비해서 산소의 경우는 이제 그 농도가 초구적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그러니까 적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이제 그 가스 페이지 때문에 그 리퀴드 베이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농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그 오퍼레이팅 컨디션과 이제 그 결과값들을 통해서 이제 성능 곡선을 그려봤습니다. 일단 왼쪽 같은 경우는 그 에노드 총 매칭 내에서 평균 메탄올 농도에 따른 그 IR 그 코릴레이션 커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 실험의 그래프가 이 정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훨씬 좋은 거를 볼 수 이 시뮬레이션에 의한 그 성능 데이터가 훨씬 좋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머티리얼에 따른 그 옴니부스라든지 컨택트 레이선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메탄올 크로스오버에 대한 영향에 대한 그런 텀들이 더 추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능이 좀 더 잘 나온 거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PQC 같은 경우는 그 아울렛으로 플러스로 그러니까 셀 볼테이지를 0.4V라고 평균 커런트를 1A로 했을 때 실제로 그 총매칭 내에서 그 커런트들이 어떻게 분포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낸 그림입니다. 일단 그 아울렛을 갈수록 커런트가 점점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울렛 갈수록 농도가 메탄올 농도 감소하기 때문에 메탄올 농도 감소는 오프티자의 증가를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아울렛 갈수록 그 평균 커런트는 1A가 나오지만 실제로 그 분포로 보면 초고속으로 갈수록 나오는 커런트가 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하나의 채널에 대해서 전격적 반응에 대해서 해석을 보여드렸고요. 실제 시스템에서 실제 그 셀 내에서 어떤 구체의 거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에노드 쪽에서의 이 채널과 이제 그 딥전 레이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프레셔 드롭을 보면 대략 한 1000파스칼 정도의 프레셔 드롭이 이제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레셔 드롭과 이제 베러스 매그니튜드를 보면 이제 셀 디자인이 그러니까 프로를 줬을 때 셀 디자인이 어느 정도 잘 되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데 일단 이 프로로 보면 이 세 개의 채널이 동시에 이제 합쳐져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는 채널입니다. 근데 실제로 베로시티 벡터를 보면 대부분 가장자리에 있는 채널 쪽으로 그 베로시티가 훨씬 더 많이 그 큰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안쪽에 있는 두 채널은 좀 더 미비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 두 채널에 의해서 집전되는 또는 컨벡션되는 그 메탄올의 양이 그러니까 매스 트랜스퍼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채널에서는 좀 더 그 개선된 채널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CFD 코드가 이제 전격적 반응을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코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CFD 코드에 그 필요한 그러니까 실제로 DMFC의 성능 곡선이라든지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 값들을 구하는 데서 CFD 툴이 굉장히 잘 이용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일단 메탄올 농도 그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본 그 모델 그 시뮬레이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실제 시스템과 콜리전 드롭이 이제 감소가 되는 셀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인 시스템과는 좀 그러니까 편리한 차이가 있는데 실제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들을 확실하게 알아서 모델 그 시뮬레이션 값의 파라미터 값으로 이제 적용한다면 실제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한 그 시뮬레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그런 포맷이 확정이 된다면 실제 DMFC에 있어서 그 오퍼레이션 컨디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물성 값들을 바꿔주면서 애들은
그 조건의 변화에 따른 시적인 그 예측, 그러니까 동적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